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추진 않기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조합원 분양 신청 2단계가 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있는데요. 이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실거주 2년 이상을 했어야 조합원 분양 신청을 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분양 신청 개정 입법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과밀 억제 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해당이 없는 거죠. 분양 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바로 2년 이상 거주 이거였었죠. 이 2년 거주 의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방안 추진 않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의무 거주 내용은 빼기로, 임대차법과 충돌 우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책 작동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이 내용은 작년 6.17 대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12일 오늘이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오늘 법안이 빠지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계속 보면요. 이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이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이 됐죠.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가라고 하면 갑자기 세입자가 갈 데가 없는데 이 세입자만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7월 말에 통과가 됐죠. 임대차 2법이.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 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충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부와 여당에서도 진작 알고 있었겠죠. 특히 작년과 달리 최근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정부 내에 백묘 흑묘론까지 제기되며 민간 개발 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어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 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이 서울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총 8곳이 지정되어 있죠. 이곳에는 어차피 실거주하려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이곳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이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유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이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자동 폐기될 때까지 내버려두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당정은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 자동 폐기될 때까지 내버려두지 않고 안건에 올려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26번이나 나왔었죠. 하지만 이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 도정법 개정안 중에서 이 코로나 등 이 재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이 전자총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통과됐다고 합니다. 잘된 거죠. 이 기사 내용 마지막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 실제로 그랬죠. 조용히 있다가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작년 9월 달에 입법이 추진됐었는데요. 그때부터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 개포동의 개포 5, 6, 7단지, 그리고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의 송파동 한양 2차,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의 수정아파트 등이 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서도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1구역을 제외한 모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황당합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어서 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서둘러서 인가를 받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급매로 싼 값에 처분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은 세입자에게 위로금까지 주면서 입주를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정말 황당하겠네요. 두 번째는 이 매수하려는 물건이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때문에 불안해서 못 샀는데요. 앞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서 이 갭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 신청 전에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방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어서 이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분양 신청 전 2년 실거주 의무라는 규제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양 신청 전 2년 거주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도세를 위한 절세를 위해서는 이 최소 2년 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도정법에서의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세법상 2년 거주 의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국회 소식 중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